요즘 레트로 게임기들은 뭔가 레트로의 맛이 없어. 너무 다 비슷해. 레트로라면 이런 기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레트로지. 그래, 이렇게 핸드 스트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믹. 잠깐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리듬인데.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엠버닉사의 신작 찹추 죄송합니다, RG 로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엠버닉사의 제품들 나올 때 컬러가 4종류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제품은 일반 블랙 그리고 실버 메탈, 이렇게 아예 색상이 아니고 그냥 종류 2종류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버 메탈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들어있죠.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엠버닉, 여기도 이렇게 아크릴 내부에 엠버닉 로고가 들어있고, 전원 버튼, 펑션 키, L1, R1, L2, R2, 타입C 포트, 마이크로 SD, 볼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마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힌지 느낌도 상당히 좋고, 내부 마감, 그동안 이런 알루미늄 마감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주로 M자로 끝나는 제품들이 메탈 제품들이었죠.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던 그런 노하우가 합쳐져서, 그리고 RG 슬라이드도 만들었었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느낌의 힌지와 훌륭한 마감의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내부 구성품. 이 레트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거죠. 이 회전이라는 레트로의 기믹과 레트로에서 빠질 수 없는 핸드 스트랩까지 레트로의 근본인 그런 게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그동안 없었죠. 그리고 설명서, 알코올 수압, 강화 유리 필름까지 한 개 들어있기 때문에 잘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여분 버튼, L2, R2, 그리고 타입C 케이블까지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다양한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제품 대부분 아마 메탈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가격 차이가 $20 정도 나는데, 메탈에 $20 정도면 충분히 $20 더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내구성도 그렇고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발열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메탈이 훨씬 좋겠죠. 메탈과 플라스틱, 이렇게 마감을 봤을 때 이거는 엠버닉 로고도 없네요. 네, 그리고 훨씬 가볍고, 가벼운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뒷면은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이 일반 제품은 여기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스크래치 방지하는 이렇게 볼록한 이런 것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그렇게 기스가 안 나서 그런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요 제품 이렇게 모델명 뒤에 MP를 안 붙이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블랙과 실버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메탈로 나온 제품 RG 로테이트. 실제 사이즈 한번 보시면 GBA SP보다 높이는 살짝 낮습니다. 사이즈는 SP가 살짝 더 크죠. 펼쳤을 때도 GBA SP가 살짝 더 큽니다. 다른 또 사이즈를 비교해 볼 만한 게 플립, 갤럭시 플립 3. 네, 플립보다는 가로는 더 넓고 세로는 살짝 작죠. 네, 이 정도 사이즈. 자, 그리고 무게 169.3, 206.1, 37g 정도 차이가 납니다. 37g은 얼마 안 되는 무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묵직하고 이런 무게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무게감 같은 거 상관없고, 그리고 이 마감과 발열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0 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 실버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고급스럽죠. 자, 그러면 한번 RG 로테이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지면 시계가 나오고 돌아가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3.5인치 720/720 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화질 정말 좋죠? 네, 배경화면도 이렇게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펙 한번 살펴보면, 자, AP는 유니 SoC 타이거 T618 엠버닉의 중급기에 많이 들어가던 AP죠. GPU는 말리 G52, 그리고 램 3기가, 내장 32기가, 3.5인치 IPS 720/720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2000mAh,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 이 정도 스펙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특징 안드로이드 12 USB-C 포트는 덱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엠버닉 최근 게임기에 들어가고 있는 AI 실시간 번역기가 들어가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 D패드를 아날로그로 매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는데 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로 사용하기에도 뭐 부족함 없는 성능이죠. T618 같은 성능의 게임기, 예전에 엠버닉의 RG405M 요게 T618이 들어간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405V도 T618이 들어갔었죠. 예전에 성능 리뷰는 다 했기 때문에 뭐 그것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618보다 살짝 아래의 성능인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S922X가 들어간 제품이죠. 요게 살짝 더 아래의 성능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더 높은 성능은 헬리오 G99가 들어간 포켓 마이크로, 요 정도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아쉽죠? 나온 지 오래된 게임기와 같은 AP가 사용돼서. 자, 그럼 성능 한번 긱벤치로 살펴보면, 예전에 다 봤던 것이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2번이나 해봤는데 2번 다 튕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긱벤치 AI만 나오고 긱벤치 6가 안 나오죠. 지원되지 않는 앱이라서 제가 앱토이드 여기서 받았는데, 어쨌든 긱벤치 6는 여기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엠버닉 제품 RG405M, 여기서 한 긱벤치 6 점수는 싱글코어 450, 멀티코어 1494점이었습니다. 그 정도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다른 벤치마크 3D 마크를 통해서, 또 요거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플라스틱과 메탈 버전 사이에 성능 차이가 있을지, 스로틀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블랙 제품에서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기가 여기가 더 밝게 돼 있습니다. 지금 75%고 요거는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 와,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똑같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완전 똑같게 나왔습니다. 스테빌리티도 98% 똑같고, 온도도 32에서 33도, 프레임 1에서 4, 여기가 1에서 5,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사이에 발열에 의한 성능 차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도 오히려 알루미늄이 더 약간 따뜻한 느낌이고, 열감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타입C 포트에 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요 옆에다가 살짝 3.5mm 이어폰 잭을 하나 뚫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카세트 테이프 음악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뭐 여러가지, 1990년대 스타일, 메탈 스타일, 이런 거 하나 선택해서, 요게 스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재생하면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제품이 P54에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스피커가 뭐 스테레오라고 그러는데, 요 작은 데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입체감이 느껴질까? 그리고 음질. 자, 유튜브 같은 거 보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좀 화면이 많이 작죠. 그리고 이 진동. 진동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가볍긴 한데 뭔가 기분 좋은 진동은 아니고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제 예전 MT32 음원 나오는 요거 한번 소리 들어보면, 이 정도 음질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공간감은 살짝 아주 느껴지긴 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요 작은 구멍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뮤직 같은 거 듣기에 좋겠죠. MP3도 MP3 파일 넣어서 듣는 데는 뭐 이 플레이어로 들으면 되고, 스트리밍 음악, 유튜브 뮤직 같은 거 들을 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용도로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자신이 많이 쓰는 이어폰들, 고가용 이어폰들은 뭐 타입C로 잘 안 사죠. 3극이나 4극으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덱 어댑터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3.5mm 이어폰 잭용으로. 자, 그래서 한번 음질이 어떨까? 네, 뱅앤올러슨 이어폰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질이 노멀로 돼 있어서 음질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런 똑같은 세팅으로 음악 들을 때 그런 경우가 음질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이 내장 덱과 이 어댑터의 성능 차이 요걸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은 이어폰이 3.5mm와 타입C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어야 그게 비교가 되는데, 요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아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는 뭐 나쁘진 않죠. 전문적인 음악 감상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음악 듣는 용도, 그 정도로서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기기 본연의 목적,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감도 상당히 중요하죠, 게임기에서. 그래서 요걸 구매하시기 전에 이 키감을 정확하게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도르와 자, 보십시오. 이 십자키도 거의 같게 생겼죠? 똑같습니다, 느낌이. 버튼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LR 버튼만 살짝 다릅니다. 요게 살짝 더 가볍고 요게 조금 더 쫀쫀한 느낌. 키감이 어떨지 고민되시는 분은 RGDS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눌러보시면 되겠고, 없으시면 주변에 혹시라도 저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봐서 한번 눌러보시면 이것을 구매하시기 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뭐 에뮬레이터들 상당히 많이 미리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 이 펑션 키를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M번이 프론트 엔드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에뮬 게임들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저는 마이크로 SD에 롬을 넣어놨는데, 롬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셀렉트 버튼 누르고 롬 세팅, 여기다 마이크로 SD에 자신이 카피해 놓은 롬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한번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게임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우선 그러면 조작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이런 것도. 조작감은 뭐 RGDS에서 해봤기 때문에 기술 상당히 잘 나가죠. 키감 RGDS와 마찬가지고 기술도 잘 나가는데, 기술을 쓰기 힘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십자키 위치가 지금 손 보통 이 정도에서 많이 하죠. 이렇게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평소와 누르는 게 좀 달라서 기술이 생각보다 안 들어갑니다. 잘 눌러지는데. 네, 아케이드 게임 화질도 상당히 좋죠. 너무 낮은 포지션, 뭐 요것도 적응하면 잘 되겠죠. 지금 현재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게임이 또 특화되어 있죠. 다른 게임기들보다 세로 게임 즐기기가 훨씬 편합니다. 현재 세로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게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정 폴더에 세로 게임만 모아서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아케이드 게임 폴더를 그대로 여기서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이렇게 양 측면에 베젤이 나오죠. 이렇게 상당히 큰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 게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 성능 예전에 405M, 405V에서 뭐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세턴, 닌텐도 64, 드림캐스트, 나오미, 게임보이 어드밴스, 그리고 PSP까지 완벽하게 구동되는 건 PSP까지입니다. 그리고 DS도 뭐 완벽하게 구동되죠. RK356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낮은 AP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닌텐도 DS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갑니다. 자, DS를 한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 정말 작죠. 네, 3.5인치에서 DS를 하는 거 쉽지 않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죠. 안구 브레이커군요. 그런데 사운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화면이 상당히 작은데 뭐 해상도가 높아서 그래도 가독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물론 눈이 많이 아프긴 한데, 자 이렇게 DS, 그리고 자 성능의 맥시멈 100% 돌아가는 PSP 갓 오브 워. 화면이 정말 많이 잘리죠. 이 버튼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메뉴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 프레임 60프레임 완벽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동이 지금 현재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날로그를 십자키로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이 많이 나와도 60프레임 계속 유지가 되죠. PSP는 뭐 화면이 너무 작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다른 게임, 이런 사이즈의 휴대용 게임기에서 가장 하기 좋은 게임, 다른 저사양 게임기에서 해도 되는데 워낙에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GBA 같은 원래 휴대용 게임 즐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물론 위아래 상단에 여백이 많이 남지만, 조작감도 뭐 GBA 액션 게임 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게임기의 성능을 살짝 뛰어넘는 게임, 게임 큐브가 없네요. 돌핀 에뮬레이터.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은 우측 아날로그가 없어서, 자 그리고 프레임은 27프레임 이 정도 나오네요. 프레임이 23프레임 정도. 뭐 젤다의 전설은 그래도 사양이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사양이 낮은 다른 게임 큐브 게임들은 그래도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하려면 여기에 아날로그 스틱 하나 띄워서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위는 좀 어렵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40프레임 정도 나오기 때문에 게임으로 들어가면 뭐 게임하기 어려운 프레임이죠. 사양이 낮은 슈퍼마리오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위 게임들은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PS2. 여기 프레임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네요.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레임이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권 태그는 더 안 돌아가겠죠. 뭐 RPG나 저사양 게임들 뭐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은 그래도 PS2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PS2는 뭐 이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3DS. 자, 요거는 CIA 파일의 경우는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시트라로 들어가서 요거는 그래도 화면이 그나마 좀 볼만하죠. 3DS 게임의 경우에도 뭐 이 마리오 카트 7 요것보다 살짝 낮은 게임들은 어느 정도 돌아는 갑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라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만 아니면 할만할 텐데, 요럴 때 좀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RG 로테이트 여러가지 안드로이드로서의 활용과 그리고 게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배터리가 40% 정도 남았네요. 배터리가 2000mAh에 상당히 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플레이 타임이 짧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펙상에 나와 있는 4시간에서 5시간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양이 나오는 게임 보잉보잉 요 게임과 그리고 FM 라디오가 오류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뜹니다. 업데이트가. 자, 그리고 제가 요걸 사용하면서 살짝 이 화면을
뭐 영상에서는 안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디스플레이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업데이트로 잡혀서 영상에는 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 선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시계, mp3 플레이어, 게임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 힌지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 안 드린 게 LED 불 들어오는 것도 또 레트로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예, 빨간불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3.5mm 이어폰 잭 빼고 레트로의 모든 걸 다 갖춘 레트로 게임기 RG 로테이트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